우크라이나가 됐던 러시아가 됐던 어차피 많은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음 합니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건 국민분들입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병력이 러시아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군인과 일반 시민들, 러시아 대형 재벌들까지 푸틴의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푸틴 암살을 위한 쿠데타 세력까지 러시아로 결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의 입에서 한국을 본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푸틴을 몰아내고 한국처럼 러시아에도 민주주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심상치 않은 사건과 반군 지도자가 한국을 언급한 이유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암살 시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저항의 지도자이자 아이콘으로 부상한 젤렌스키의 암살을 위해 체첸 엘리트 부대를 파견, 지지부진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서방 세계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구심점을 공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죠.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젤렌스키는 위치만 파악한다면 쉬운 타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살을 위해 동원된 병력 역시 잔인하면서 유인 저격에 능숙하다고 정평이 난 체체 특수부대였죠. 이들은 각종 가혹행위를 버티고 살아남은 군대라 명령에만 철저히 복종해 임무 성공률이 높은 부대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작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병력이 사살되었고 살아남은 이들도 극소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히려 무사한 것이 드러났죠. 알고 보니 체첸 특수부대가 젤렌스키를 암살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잠입할 것이며 두 갈래로 나눈 부대가 침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파악했었죠.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호스토멜 인근에서 체첸 특수부대를 괴멸, 다른 부대 역시 사전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 사전에 이들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들이 작전 계획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익명의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의 정보 누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푸틴의 명령만을 들을 것 같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어떠한 대가 없이 정보를 적에게 누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 정보라 여긴 우크라이나 군도 반푸틴을 드러내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연방보안국 요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푸틴을 믿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러시아 전역에서 팽배해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 러시아 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끌려가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라고 들은 병사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잡히면서 이와 같은 정보가 알려졌는데요. 대부분의 병사는 이것이 실제 전쟁이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푸틴에 의해 속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SNS를 통해 아무것도 모르는 러시아 군 병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전쟁인지 몰랐다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 전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전쟁이라는 인식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퍼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오히려 푸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죠. 푸틴을 제재하기 위해 나선 서유럽 국가와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엄청난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경제 제재를 통한 봉쇄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는 지폐 조각이 되었고 식료품과 자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재빨리 돈을 외화로 바꾸려 했으나 이조차도 푸틴의 통제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진짜 피해를 본 이들은 따로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그림자에서 암약하던 올리가르이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올리가르히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러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특권층을 의미하는데요. 소련이 몰락할 시기 각종 에너지 기업과 지하자원 국영 기업을 손에 넣은 이들로 이들이 없으면 러시아 경제는 몰락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푸틴 역시 올리가르히의 지원 없이 정권을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가장 영향력 있던 올리가르히인 보리스
베레족스키의 후원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베레족스키는 석유회사 시브네스트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 돈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계를 움직였죠. 푸틴의 정적들이 있었으나 베레족스키의 무제한 지원 덕분에 푸틴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올리가르히들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들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만 권력의 방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결국 푸틴은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숙정 작업을 통해 올리가르히를 처단. 대부분의 올리가르히는 푸틴에게 고개를 숙였고 소수의 올리가르히들만 러시아에 남아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푸틴과 대척점에 있던 이들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루브라 폭락으로 인해 이들의 재산이 사라지자 더는 푸틴의 폭정을 참을 수 없다고 선언. 대놓고 푸틴의 실정을 언급하며 푸틴과 거리두기에 나섰죠. 축구 팬들에게도 유명한 러시아 올리가르히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며 우크라이나 상황이 매우 끔찍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이 소유한 구단인 첼시를 판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푸틴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렉 틴코프 러시아 틴코프뱅크 설립자 역시 반전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저지른 끔찍한 일 중 하나이며 자신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냈습니다. 사모펀드 VIY 매니지먼트의 설립자 안드레이 야쿠닌 역시 올리가르히 중 하나로 자신은 푸틴과 어디까지나 대척점에 있으며 많은 러시아인들은 푸틴의 행동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심지어 러시아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올리가르히 예브게니 레베데프가 이브닝 스탠더드를 통해 푸틴 대통령 제발 이 전쟁을 멈춰주세요라고 말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더 적극적인 이들은 푸틴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 쿠데타 세력을 결성해 정권 전복을 위한 군대를 소집한다고 하는데요. 크렘린 궁으로 들어가 이 모든 미친 짓을 멈추기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격 인사이자 쿠데타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 알렉스 코나니는 푸틴 대통령의 목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대놓고 저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입은 그는 러시아의 비나치화를 위해 자신이 나서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섰죠.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본받아 러시아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과거 북한이 한국을 침범해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다르게 한국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G7까지 넘보는 선진국이 된 것은 자유를 믿고 싸웠던 이들의 피 때문이라고 말한 그는 한국처럼 러시아가 진정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푸틴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역시 옥중 메시지를 통해 푸틴에게 맞서 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들 쿠데타 세력은 현재 크렘린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로 향한 군대도 방향을 바꿔 크렘린으로 향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외부에서도 러시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의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포. 이들은 러시아 관련 웹사이트를 공격해 정보를 캐내고 있습니다. 크렘린 공식 사이트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기관 동맹국으로 알려진 벨라루스 정부 관련 사이트 역시 공격 대상으로 현재 러시아는 사이버상에서 이들 조직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가 최근 정보 통제를 위해 자국 SNS를 검열하고 대부분의 전쟁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어나니머스는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검열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 정부는 이들 세력 방어 때문에 혼이 나간 상황. 외부에서는 미국과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배고픔과 영문모를 비난에 직면한 러시아 국민들 역시 반푸틴 세력에 가담하며 명분 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상황.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러시아로 병합하려던 푸틴의 계획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목숨까지도 위험해졌죠.
우크라이나로 가던 병력까지 의미 없는 명령을 거부하고 푸틴을 몰아내기 위해 나서는 가운데 과연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쿠데타 세력이 한국을 본받아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길 바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흘린 눈물과 피가 평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대기업들의 진출로 일하며 자유, 경제를 맛보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자유민주 문화를 알게 됐다. 정치인들이 각성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 경제활동과 인간의 자유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러시아를 만들길 바래요. 푸틴이 제거 되더라도 러시아에 가해진 그 수많은 경제제재 그리고 파괴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복구할 거냐. 그냥 민주주의 노선 갈아타고 우크라이나랑 서로 손잡고 나토나 가입해라. 러시아 국민들 더 나락으로 떨구기 싫다면 푸틴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크라 시인들만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도 똑같을 것이다. 이 미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푸틴 제거, 전쟁의 책임을 푸틴에게 전가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면 서방권에서 지원하겠지. 가장 좋은 시나라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